스페인어는 초급 기초를 배우기엔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발음 기호가 없어요. 고급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이제 우리말은 나는 빵을 먹는다잖아요. 이제 스페인어를 비롯한 이런 로망스어는 나는 먹는다 빵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칠레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한국말은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동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앞에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스페인어나 이런 로망스어는 동사부터 말해놓고 뒤에 이렇게 두루뭉살 수 있죠. 예를 들면 오예 또마스테데사요 너 아침 먹었니? 했더니 씨 깨꼬미 있을 때 너 뭐 먹었어? 요 꼬미 먹었다 하고 이제 뭘 먹었는지 뒤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스페인을 보면 유럽인가 아닌가 헷갈리잖아요. 피레네 산맥 하나 건너면 너무 다른 이베리아 반도가 펼쳐지고 그러나 한때는 정말 유럽을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스페인이 조금 잘 유지를 했더라면 우리가 아마 지금 영어가 아니고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배우고 있지 않을까. 자, 너무나도 재밌는 중남미 탐구 생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칠레와 뭐 중남미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조회수가 잘 나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재밌는 말씀을 나긋나긋하게 또 흥미롭게 해주실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그리고 칠레 카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너무 좋다, 재밌게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인데 MC가 공부를 좀 안 한다.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공부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무섭네요. 저희 그 1프로TV는 또 시청자의 피드백, 또 구독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해서. 아니, 평소에도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모릅니다.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적절한 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옆에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탐구생활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해오는 만큼 대신에 여러분도 약속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래도 이전보단 낫다? 혹은 발전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콘텐츠 괜찮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댓글은 꼭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걸로 약속을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 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언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스페인어를 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스페인어의 뭐 역사나 아니면 쓰임과 특이점, 특이함 그런 거를 잘 말씀을 해주실 건데 스페인어가 사실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낯선 언어 중 하나기도 합니다. 낯설면서 환상을 자극한다거나 환상을 자극한다. 그런 것도 있고 은근히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살사, 탱고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또 스페인어를 배우시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과 또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자꾸 대학에서 스페인어과가 사라진다거나 이게 뭔가 수요와 공급과 어떤 언어의 TPI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산티아고 순례길 너무나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정부에서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물을 정도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너무 많이 가서 왜냐면 저도 언젠가 칠레 한국 오갈 때 가는 길에 제가 마드리드를 경유해서 갔는데 그 비행기가 꽉 찼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다 대부분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이제 가톨릭도 많으시지만 종교 불문. 그래서 또 제 주변에도 퇴직하시거나 또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다 거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거기 가면은 진짜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겨요. 저는 칠레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트레킹 슈즈를 몇 켤레를 바꿨던가? 산 타고 뭐 걷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또 걸어야 하나? 그랬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와
칠레에서도 산티아고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더러도 그리고 순례길이 있는데 살다 왔냐. 왜 언젠가 모 방송국에서 그 대표단 소개하면서 칠레소 대표단이 입장하는데 그 순례길이 있는 곳이죠라고 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래서 언어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는 혹은 또 배우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스페인어 하면은 서반어과도 있겠지만 네. 하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스페인어, 서반어, 에스파뇰, 스페니쉬, 카스텔리아노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과 남사친이 미팅을 나갔더니 네. 이제 요즘에는 스페인어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서바나어과 이제 한자로 스페인이 서반아 그래서 서바나어과 뭐 아니면 서문학과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여학생이 잘 모르니까 서바나어과면 몇 개 국어를 하세요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서바나어도 좀 하고 스페니쉬도 좀 하고 에스파뇰도 좀 한다 이랬다는 포장하기는 좋네. 네, 그랬다는 말이 있고 지금 제목에도 보시면 스페인어에는 물음표를 앞에도 붙여요. 앞에도. 네, 느낌표도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앞에는 거꾸로 붙이고. 그러면은 무슨 질문이 있으면 물음표가 앞에 거꾸로 물음표 하나 뒤에 네. 물음표 하나 이렇게 두 이제 개가 물론 달려요. 평상시에는 생략하는 사람들도 많고. 앞에 걸 생략하나요? 뒤에 앞에 걸 생략하는 귀찮으니까. 아. 제가 이제 오늘 그 스페인 할리먼에서 출판한 이 문법 책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노란색이 문법 책입니까? 예, 이제 이게 제목이 Real Academia Española가 이제 스페인 할리먼이에요. 그러니까 Nueva Gramática de Lengua Española. 스페인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은 New Grammar of Spanish Language. 네, 또 스페인어는 형용사가 뒤로 가요. 형용사가 뒤로 그래서 간다. Lengua Española. 형용사가 앞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스페인어는 초급 기초를 배우기엔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발음 기호가 없어요. 발음 기호가 없다. 네, 우리 영어 배울 때는 똑같은 A도 on apple 또 호주 영어 뭐 영국 발음도 다르고 네네. 꼭 이제 사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스페인어는 사전에 발음 기호가 없어요. 모든 발음이 다 똑같다. 읽는 규칙대로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좋네요. 또 다른 로맹서 계통처럼 동사 활용을 해요.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또 동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교주가 I am a boy, I am a student, am I a boy? 뭐 이런 거. 그 옛날 영어 교재. 그 옛날 정어 교재. 저는 맨날 am I a girl? 나는 여자입니까?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내가 왜 그걸. 그러나 이제 그 문법을 중심으로 했다면 스페인어는 내가 평서문과 의문문이라고 해서 네.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억양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초급을 배울 때는 쉽고 재미있지만 고급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초급 배울 때는 매우 난이도가 낮고 재밌지만 네. 왜냐하면 이렇게 문법을 막 따질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럼 고급으로 가면 어려워질 건 또 뭐예요? 그렇게 뭐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어를 넣고 빼는 거에 뉘앙스 차이도 있고. 그래요. 또 아니면 의문문일 경우에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영어의 that이나 which 같은 네.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마냥 늘려갈 수 있어요. 말이 길어요. 좀 복잡해지는 그렇죠. 그런 셈법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전자제품 사보시면 설명서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단락이 한 문장일 때도 있어요. 문장 자체가. 네, 문장 자체가.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럼 진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주 고급으로 가면 뭐 어렵겠지만 그냥 하실 땐 재밌고 요즘에 보면 스페인 여행 가시는 분들 은근히 많고 많죠. 산티아고 순례길뿐만 아니라 중남미도 많이 가시고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모든 도피처가 왜 다 스페인이나 중남미인지 예를 들면 예전에 내 아내가 결혼했다 손예진 배우 나오는 그 영화도 보면 네. 나중에 이제 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바르셀로나로 간다던가. 또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로 어떤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뭐 아르헨티나의 탱고를 모티브로 한다던가. 또 현빈 배우님 나오는 어떤 마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건 도피는 아니지만 네. 뭔가 사람들이 좀 신기하고 좀 뭔가 이그조틱하고
이런 것은 스페인 아니면 중남미 스페인어를 많이 상상하시죠. 사실은 저는 이제 아기 때 게임을 많이 했었으니까 예전에 중세 시대 게임 같은 거를 만들면 네. 그 모티브가 주로 스페인의 그렇죠. 그런 왕실 요런 게 되는 경우도 많고 뭐 레온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네. 거기서 이름을 또 따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제 스페인이 우리가 오늘날 스페인을 보면 유럽에서 유럽인가 아닌가 헷갈리잖아요. 피레네 산맥 하나 건너면 너무 다른 이베리아 반도가 펼쳐지고 그러나 한때는 정말 유럽을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스페인이 조금 잘 유지를 했더라면 우리가 아마 지금 영어가 아니고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배우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영어로는 찰스 5세인데 스페인어로 하면 까를로스 낀또. 아, 저게 네. 영어로는 찰스인데 네. 스페인어는 까를로스예요? 네. 아. 윌리엄은 기에르모. 그래서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산티아고는 영어의 세인트 제이콥, 야곱. 네. 제이콥, 네. 야곱. 네.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국의 뭐 윌리엄 황세자와 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스페인어권 뉴스에서는 기에르모라고 나오고 윌리엄은 기에르모. 예, 그래서 이제 이 찰스 5세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시기에 이 스페인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던지 이 카를로스 5세가 말하기를 나는 신에게는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여성들에게는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하며 남자에게는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내 말한테는 독어로 얘기한다. 이 얘기는 스페인의 영향력이 이 모든 지역에 미칠 정도로 스페인이 영향력이 컸던 나라다라는 거죠. 저 때가 황금 시대. 그렇죠. 네. 스페인이 또 어마어마했었죠. 사실. 네, 그리고 저쪽 유럽 위쪽으로도. 최초로 신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네. 어마어마했으나 이제 뭐 여러 이제 영국에도 지고 나중에 미국에도 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왜 신에게 얘기하기 가장 좋은 언어가 스페인어일까? 이제 이 카를로스 5세가 이렇게 말한 거 이외에도 신에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언어는 스페인어, 사랑을 속삭이기에 가장 좋은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떤 로만스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뭐 영어로 I love you, 독어로 이힐리베디, 네. 주댐 하는 거랑 주댐을. 떼끼에로. 네. 떼끼에로 하면 약간 분위기가 깨져요. 저도 영화를 보다 보면. 스페인어로는 사랑해가 떼끼에로. 떼끼에로. 이게 목소리도 약간 톤이 높아지면서 근데 불어로 주댐 하는 게 좀 더 낭만적으로 주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불어는 리에종이라고 연결되는 음도 있고 네. 뭐 악상 떼기, 악상 그라브 이렇게 있지만 스페인어는 액센트도 딱 한쪽이고 연결되어 있는 리에종, 우리나라의 연음 같은 거 없고 간결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스페인에게 그러니까 그 신에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언어가 스페인어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명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신에게 전달하기에 굉장히 명료하고 딱 떨어지는 언어가 스페인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바쁘시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온갖 것을 빌어대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 그 정도로 스페인어는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뒤끝 없고 솔직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있죠. 그 언어의 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언어의 특성이 저쪽 그렇죠. 지금 지도를 보면 왼쪽 지도에 지금 밑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중남미 쪽인가요? 네. 저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저기를 이제 식민지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스페인어가 쫙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 칠레에서 중남미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랑 실제 스페인 본토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랑은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국토임에도 전라도 얘기, 제주도뿐 얘기 들으면 한국말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못 알아들을 정도로 달라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 한림원에서도 이 중남미 각국의 스페인어를 사투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신기하네요. 네. 어떤 표준 스페인어의 개념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뭐 일정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문법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억양도 다르고 또 중남미는 인디오가 많은 지역, 인디오가 적은 지역에 따라서 음식 이름,
뭐 지방의 이름, 지명 이런 데는 인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칠레에 가시면 뭐 양키 우에, 무슨 우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간 지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푸체 인디어로 어떤 장소예요.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멕시코에 가시면 뭐 떼오띠오아깐, 뭐 무슨 깐으로 끝나면 이제 거긴 또 멕시코 인디어. 그래서 지방마다 어떤 지명이나 인명이나 뭐 음식의 이름이나 음식의 재료나 이런 건 그런 지역색을 띠지만 또 억양도 좀 다르고 동사의 활용도 조금 다르고 우리가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한자의 쓰임새가 다르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 정도고 그렇지만 이제 다 통하죠.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무엇인가? 영어가 물론 제일 많고, 다음 중국어, 힌디, 그 다음이 스페니쉬인데, 이제 우리가 중국어나 인도어는 뭐 중국이라는 큰 나라, 인도라는 큰 나라에서 쓴다면 스페인어는 정말 여러 나라에서 쓰죠. 중남미에 33개국 이상이 있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뭐 영어, 네덜란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중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쓰고 이게 이제 스페인어의 기원이 로망서라고 하는데 이 로망서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등이 이제 포함된 언어죠. 근데 물론 로망서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영어 알파벳을 쓰고 네. 그러나 이제 스페인어에는 영어에는 없는 알파벳이 있기도 하고 있는 알파벳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게 있기도 하고 동사 활용을 하죠. 이게 동사 활용이라는 게 1인칭, 2인칭, 3인칭 동사 활용을 외워야 돼요. 그건 조금 번거롭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불어나 독어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럽의 뭐 랭귀지를 쓰시는 분들은 또 익숙한 패턴이기도 굉장히 하지만 익숙하죠. 네. 또 우리나라 언어 혹은 아시아 언어 입장으로서는 네. 그런 게 조금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어떤 단어 앞에 어떤 명사 앞에는 관사를 붙이죠. 그 정관사, 부정관사. 단어 명사인데도 네. 어떤 물건인가 무언데도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네. 뒤에 오는 형용사도 끝이 바뀌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예를 책이라고 들면 한다면. 랭구아가 네. 언어예요. 랭귀지인데 라 랭구아 여성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뇰이 스페니쉬 형용사인데 네. 에스파뇰라 아, 라 랭구아 에스파뇰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성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L을 붙여요? 아니면 뭐 L. L을 붙이고 그러나 그- 이제 L과 라는 정관사 영어에도 어와 더가 있듯이 네. 정관사 부정사도 정관사 부정관사도 또 쓰임이 다르고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링구아 이 언어라는 게 원래는 라 링구아인데 네. 제가 만약에 L 링구아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들어요? 아라는 듣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우리나라 말을 잘하고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저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굳이 배우지 않아도 늘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구나.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스페인어를 잘 할수록 포르투갈어나 이탈리아도 많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저도 같은 계통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그분은 포르투갈어로 얘기하면 대충 알아들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비슷해요? 예, 그러나 이제 분야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지만 대충 이제 감이 오죠. 또 스펠링도 비슷하고 비슷한 단어도 많고 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하는 스페인어를 포르투뇰이라고 해요. 포르투뇰. 예, 이제 에스파뇰 그래서 포르투뇰. 저는 오히려 이탈리아어 화자나 포르투갈어 화자가 스페인어 할 때 더 힘들어요. 그냥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 좀 더 이렇게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힘들고 오히려 이탈리아어나 포르투갈어 동사를 스페인어처럼 바라니까 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그 동사가 그렇게 쓰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오히려 그들과는 저는 영어가 더 편한데 이제 그들은 굉장히 이제 굳건하게 스페인어를 쓰죠. 아니, 그래도 약간 그런 건 있네요. 뭐 저는 이제 한국인 입장으로서 중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충이라도 알아듣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아예 중국어, 다르잖아요. 일본어는 아예 못 알아듣죠.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동네는 다르죠. 그러니까 유럽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뭐 라틴어를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스페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대충은 의사소통이 될 된다는 거는 수밖에 부럽네요. 없죠. 네.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네. 이 물건에다가 네. 성별을 붙이는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라틴어에 붙어 있었죠.
독어는 더 어렵잖아요. 독어는 심지어 중성도 있잖아요. 중성도 있어요? 네, 중성도 있어서 전 잘 모르지만 중성도 있어서 뒤에 오는 형용사면 격변화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스페인어는 그 정도는 아니죠. 참 특이하네. 스페인어는 제가 고급으로 갈수록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바꿔도 해도 돼요. 이제 우리말은 나는 빵을 먹는다잖아요. 네. 이제 스페인어를 비롯한 이런 로망스어는 나는 먹는다 빵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칠레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한국말은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동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앞에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스페인어나 이런 로망스어는 동사부터 말해놓고 뒤에 이렇게 두루뭉술. 두루뭉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얘 토마스테 데사요. 너 아침 먹었니? 했더니 씨 깨꼬미 있을 때 너 뭐 먹었어? 요 꼬미 먹었다 하고 이제 뭘 먹었는지 뒤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플렉서블하네요. 그렇죠. 플렉서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쓰죠.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에서도 쓰고 중남미 나라 대부분이 쓰고 네. 여기 이제 멕시코나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된 곳은 이제 인디어어도 바이링구얼로 인정해 주는 곳. 네, 그러나 파란색은 이제 원주민의 언어랑 같이 섞여서 같이 쓰나 그러나 이제 주로 다 스페인어를 쓰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보면 영어를 잘해요. 미국과 가까워서 그런 것도 같은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영어가 잘 안 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영어는 세계 만국 공통어고 네. 영어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남쪽에 칠레 오시면 영어가 왜 이렇게 안 통하냐고 불평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칠레에 오는 외국 사람들이 다 영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알고 오잖아요. 그냥 미국에서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스페인어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네, 많고 유럽 사람들은 워낙 언어가 비슷하니까 한 뭐 20시간? 뭐 이렇게 인텐시브 코스 듣고 그냥 여행을 오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말도 비슷하고 제가 칠레에서 포르투갈어랑 독어를 배워봤어요. 저 울면서 배우다 나왔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언어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제 문법처럼 차곡차곡 이렇게 배워야 하는 스타일이고 네. 제가 칠레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운 이유는 이제 브라질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때 제가 칠레에 있으니까 계속 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문법을 확실히 알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문법 배우러 갔다가 같이 수업 듣는 그 수강생들이 칠레, 벨기에, 프랑스 다 스페인 뭐 다 로망스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문법을 좀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첫 시간부터 선생님이 꽈 오에 우세우 노미 네 이름이 뭐야로 막 회화를 시작하니까 다 막 포르투갈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깝고 여행도 많이 하니까 어려서부터 많이 익숙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멍해졌고 두 번째 시간이 되니까 막 동사 활용표를 줘요. 진도가 너무 빨라. 모든 시제가 다 있어. 근데 걔네들은 막 말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니까 형용사로 뭐 너의 옆에 동료를 형용해 보라.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잘생겼어요. 하면 옆에서 하나하나. 저는 이제 몇 마디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그 친구들은 뭐 자기 나라 말 비슷한 거 이렇게 이제 막 해서 하고서 너무 힘들었고 네네. 독일에 가기 전에 이제 독어도 게테 인스티튜트 가서 한 학기를 좀 배워봤는데 너무 회화 중심으로 게다가 독일어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사무적인 언어를 이 중남미의 감성으로 수업을 하니까 저는 멘붕이었죠. 코드가 좀 안 맞으셨구나. 네, 너무 멘붕이었죠. 스페인어는 조금 그래도 좀 배우기 쉽고 좀 익숙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유럽 언어까지 배우려니까 코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그게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따박따박 뭔가 나가야 되는 게 있다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회화를 하면서 그냥 재밌게.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었던 거고 그런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죠. 저기 지금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엄청 많은 영토에서 각각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또 언어를 쓰니까 스페인어 똑같은 스페인어를 써도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뭐 차이 이런 게 있을까요? 스페인 자체에서도 스페인어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 세세오라는 게 있어요. 영어의 th 발음처럼 이렇게 혀 사이에 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중부 카스티아 지방에서 많이 쓰는 세세오고 카스티아 지방은 마드리드 조금 위에 있는 마드리드 있는 주위를 둘러싼 지방이고 남쪽에
안달루시아, 그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도 있고 뭐 이런 곳은 세세오를 안 해요. 네. 중남미로 건너간 사람들은 초기에는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많이 갔죠. 그래서 중남미는 세세오가 없어요. 세세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단어나 아니면 어떤 예를 예시들이 들면 있어요? 영어의 그 Z를 스페인어로는 세타라고 하는데 세타. 세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안달루스 하는 사람도 있고 안달루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제 외국인 회화 선생님이 페루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세오를 안 해요. 아. 예, 스페인 선생님하고 배운 친구들은 세세오를 꼭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나중에도 의식적으로 세세오를 안 했던 이유가 칠레에서도 저는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 줄임말이 많듯이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되도록 안 따라하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외국인 티가 나는데 어설프게 세세오 하고 뭐 그런 모디즈모 따라한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좀 그랬고 또 제가 댓글 중에 어느 분이 아르헨티나에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보통 1인칭, 2인칭, 3인칭에서 단수, 복수 6개 동사 활용을 한다면 아르헨티나에 특별한 동사 활용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그 스페인어에도 뚜, 너와 우스테, 당신이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뚜도 아니고 우스테도 아니고 보스라는 그건 뭐예요? 그냥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써요. 그게 아마 이태리 이민의 여행도 있겠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보세오라고 해서 뚜도 안 쓰고 우스테도 안 쓰고 보스를 써요. 그게 유예요? 네, 유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동사 활용도 조금 다르게 하고 그러나 이제 다 알아듣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차이가 또 저 지역마다 또 있다는 것 그리고 파란색 네. 쪽에는 이제 인디오의 너도 언어가 같이 쓰고. 네. 합쳐져서 그래서 전화 받을 때 보면 또 저희가 이제 스페인 그 칠레에 미친 독일의 영향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칠레에서 전화 받을 때 알로 이래요. 독어 하듯이. 그리고 야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응 오케이 할 때는 야 이 말 많이 쓰고 알로 하는데 멕시코 이런 중에서 무에노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전화 통화만 해봐도 이제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칠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칠레 한 달 살기 계획하고 있으면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기초 정도 해서 가야 돼요? 좋죠. 아니면 영어를 잘하면 그냥 가도 돼요? 영어를 아주 잘하시던지 아니면은 스페인어를 조금 배우고 가시는 게 물론 요즘에는 구글 번역기도 있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칠레에서 보면 유럽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영어로 특강을 하실 때는 유럽식의 영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시면 문법적으로 굉장히 완벽하지만 오히려 저희 학생들이 듣기에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은 좀 억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 약간 플레인 잉글리시를 한다면 네. 유럽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감성이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억양도 있어야 되고 높낮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기초는 좀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번역기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스페인어에 이제 뭐 스페인 역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스페인이 원래 8세기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았고 이제 그 유명한 레콘키스타 독립운동을 오랜 기간에 걸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카스티아 지방의 이사벨 공주와 네. 아라곤 지방의 페르난도 왕자가 결혼을 하면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랍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중남미를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 중심이 카스티아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카스테야노는 카스티아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면 바스크 같은 이제 바스크에서는 바스커를 쓰고 또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지역은 카탈루냐 지방이라 카탈란을 쓰고 네. 스페인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 카탈루냐 지방에 가보시면 스페인어보다 카탈란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거 많이 달라요? 비슷한데 카탈란은 제 느낌에는 조금 불어에 비슷하기도 하고 아마도 피레네 산맥으로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아라는 듣는데 아라는 어쨌든 차이가 조금 있다. 달라요. 조금 더 이렇게 모음이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다르고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라든지 바르셀로나에서 유명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기는 카탈란을 제일 먼저 쓰고 그러니까 바스크 사람이나 카탈루냐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아블로 카스테야노 나는 카스테야노를 해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아블로 에스파뇰 스페니쉬를 해 라기보다 카스티아라는 지방을 강조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이제 중남미 스페인어 화자들도 중남미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 아블로 에스파뇰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블로 카스테야노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스테야노라고 하는 거죠. 이 카스티아 지방의 언어가 공식 언어가 네. 되기까지는 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게 있나요? 통일이죠. 그 페르난도 왕자와 이사벨 여왕이 결혼을 하면서
카스티아어가 스페인어가 되고 공식 언어가. 공식 언어가 되고. 음. 네, 지금 스페인 지도 보시면 네. 이렇게 카탈루냐 지방 이제 결혼한 게 카스티아 델 라만차 돈키호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돈키호테 델 라만차. 맨 오브 라만차. 예, 그러니까 이 카스티아 라만차 이 지방이 중앙이고 그 위에 카탈루냐 지방이 오른쪽에 있고 카탈루냐 카스티아 지방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고네 페르난도 두 왕이 결혼하면서 합쳐지면서 이제 아랍 세력을 축출하고 바스크로 가면 바스크어도 쓰고 안달루시아에 가면 안달루스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고 그래서 스페인 자체에서도 지역 언어를 갈리시아는 가예고라고 또 있고 그래서 스페인 자체에서도 그런 지역의 언어를 인정해 주면서도 그러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 이게 굉장히 다양하죠. 가운데 있는 카스티알라만차, 카스티아 지방과 노란색. 아라곤. 네, 노란색과 연두색, 약간 흐린 연두색이 결혼을 하고 예, 카탈루냐는 조금 독립성을 많이 강조하죠. 바르셀로나가 있는 곳이 카탈루냐 오른쪽에 카탈루냐 지방이고 노란색의 카스티아랑 아라곤이랑 결혼을 해서 통일 전쟁을 하고 네, 네. 거기서 이제 공식 언어로 네, 그러니까 카스티아어가. 스페인에 가보셔도 지역마다 스페인어가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다양한 스페인어가 중남미로 건너가서 또 언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1492년 10월 12일이 이제 그들의 신대륙이죠. 원래 있던 대륙이니까 신대륙 발견이라서 이 10월 12일이 디아 델라 라사스 휴일이에요. 이게 휴일이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도착한 날. 자, 이게 우리나라와 식민지의 개념이 다르죠. 스페인이 원수 같은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도착한 날을 다 같이 축하하잖아요. 이제 물론 콜럼버스의 도착을 발견이라고 하느냐 두 대륙의 만남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중남미 나라마다 조금 역사책의 차이가 있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나라와 발견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지향하는지가 좀 차이가 나지만 맞네요. 중미 쪽은 주로 만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쓰죠. 예, 국기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비슷비슷한데 자, 그런데 스페인어가 이렇게 중남미에서만 쓰이는 게 또 아니에요. 이제 미국 여행 가실 때 스페인어 할 줄 아시면 굉장히 편해요. 서부 쪽. 이렇게 이 색깔이 스페인어의 사용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색깔에 따라 구별이 된 건데 거의 전 지역에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서남부는 왜냐하면 이제 이 서남부 지역이 옛날에 멕시코 영토였다가 이제 뭐 미국과 멕시코 간에 뭐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남부 지역 캘리포니아도 원래 칼리포르니아 스페인어로는 로스앤젤레스도 로스앙헬레스 천사들이란 뜻이고 이렇게 스페인어 지명이 많은 이유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미국 서남부 지역에서 MBA를 하실 때 스페인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학도 제가 몇몇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이 미국 내 그 스페인어 인구가 히스패닉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그 히스패닉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레이스 차르지, 인종 차별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요즘에 라틴스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라티노라고 하잖아요. 이 중남미 사람들을. 그런데 이 라티노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여성이냐 남성이냐. 보통 O로 끝나면 남성이고 네. R로 끝나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칠레 학생들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성을 구별하지 말자. 그래서 X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네 그것도. 네, 그래서 라틴스죠. 라티노도 라티나도 아닌 라틴스. 그래서 이제 전에는 보면 뭐 라틴 아메리칸 스타디스라고 많이 돼 있는데 미국 대학들의 라틴 아메리칸 스타디 하시는 대학들에 가서 요즘에는 라틴스 스타디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도 재밌는 주제예요. 제가 아까 성별을 그래서 여쭤본 게 네. 이게 지금 현 시대 그런 시대 정신으로는 물건에다가 여자 남자 구별을 해서 거기다가 성에 그런 거를 정해서 갖다 넣는 게 조금 이거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 가톨릭도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로망서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뭐 굳이 이왕 쓰던 언어를 뭐 또 그렇게까지 또 다 뭐 그 역사가 있으니까. 예, 역사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아니 한 왜 번에 그 또- 말을 그렇게 하나요라고 묻는 거는 예전 대장금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홍시맛이 나오니 홍시라고 허없는데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스페인어 모국어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약 13.4%나 되고
영어와 스페인어의 바이링구얼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K2 키ds 하면 이렇게 초중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70% 이상이 제2국어로 스페인어를 택하고 대학에서도 50% 이상의 대학생들이 스페인어를 수강할 정도로 스페인어를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도에서도 토탈 19.5%가 스페인어가 가능하다 할 정도고 그러니까 칠레나 이렇게 남미로 내려올수록 아니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다 스페인어를 하고 오는데 왜 너희는 여기서 영어가 안 통한다고 불평을 해? 약간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엘리트층으로 가면 정말 잘합니다. 영어를?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바이링걸 스쿨 나온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설픈 영어를 들이밀면 더 얕잡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던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어도 그냥 일반적인 영어가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제 엘리트층, 귀족층이 쓰는 영어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거기서 쓰는 어휘나 그렇죠. 혹은 억양이나 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따로 해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말하는 것만 봐도 어느 층인지 알죠. 좀, 스페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지만 이제 칠레의 경우를 보면 말하는 걸 들으면 왜냐면 교육이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어휘력이 다르고 그래서 이 말투가 있어요. 말하는 걸 들으면 대충 클래스가 딱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영국에서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귀족 게 출신이지. 이게 유럽 중심적이잖아요, 남미가. 그래서 그렇죠. 칠레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영어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에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어를 많이들 배우지만 영어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보면 그렇게 사립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꼭 바이링구얼 학교를 안 나왔어도 영어를 다 잘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공립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영어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나 학교에서 그 한 학기의 실라부스에서 리딩의 30%는 의무적으로 영어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영어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학생들과 영어가 너무 힘든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제 칠레 카톨릭 대학교의 경우에는 졸업 요건 중에 영어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라면 당연히 뭐 토플이나 토익이 되겠죠. 네. 거기는 토플하고 토익보다 영국의 영어 자격 시험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이. 그것도 특이하네. 유럽이랑 네. 많이 연관이 돼 유럽이랑 있어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22년에 그 미국의 포브스 잡지에서 나온 말이 네. 스페인어 화자들은 잡 옵션이 더 많다. 스페인어를 하면은 네, 미국에서 직업의 선택성이 더 많지만 독일어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독일어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네, 직업의 기회는 더 적지만 돈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저 제가 그 전에 LA에서 이제 마트 하신 어떤 교민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기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히스패닉들도 라틴스들도 정말 그 미국의 고위 관직들 중에서 스페니쉬 패밀리 네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층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네요. 스페인어를 쓰면은 직업의 그런 기회가 더 다양성이 많고, 또 많고. 예, 그러나 이제 독일어를 쓰면은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독일 사람들은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니까. 그렇죠. 그 기업이라든가 돈 뭐 되는 이런 거, 네, 기술. 프로페셔널한 직업이 많겠죠. 이제 스페인어를 하면 프로페셔널부터 진짜 종업원부터 1급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까지 많겠죠. 저도 칠레 오갈 때 미국 공항을 통과하면 갑자기 스페인어가 툭툭 튀어나와도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스페인어가 튀어나오는데 그냥 대부분이 알아듣기 때문에 저도 내가 지금 스페인어로 말하고 있었구나를 까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지도 네. 저기 지금 서남부 지방의 저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쓰면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줘요? 뭐 쿨함 혹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쿨함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남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쓰면 신기해는 하죠. 제가 그 LA 공항에서 세관원하고 스페인어로 싸운 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쪽 가가지고 뭐 흑인 영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래퍼, 힙합 약간 이런 쿨한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미국에서는 같은데.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기본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이 수세기에 걸쳐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필리핀 대학 몇 군데 교수님들하고 만났는데 이 60대 이상의 교수님들 그 필리핀의 엘리트층은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야 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필리핀 대학 몇 군데를 가보고 너무 놀랐던 게 뭐 어떤 이제 뭐 대학교 관계자들과 만난다 그럴 때 그 다과를 내놓는 그 세팅이 너무 칠레하고 비슷해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필리핀에 따갈로그어도 스페인어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숫자도 중간중간 따갈로그어인데 스페인어하고 비슷하다거나 똑같거나 한 게 있고 파인애플이 삐노, 따갈로그도 삐노 굉장히 비슷해요. 음식 이름도 비슷한 게 많아요. 필리핀은 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이제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 미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가보고 내가 왜 따갈로그어를 가끔 알아듣지? 그랬더니 이제 이게 스페인어하고 영어가 묘하게 섞여 있어서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스페인이 이제 물론 스페인이 식민지를 발견하고 금은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왜 북이영어를 못 누렸을까 이런 건 다른 역사 주제지만 네. 이제 식민지 발견하고 얼마 후에 영국의 이제 무적함대가 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도 많이 겪었고 그러다가 이 1898년에 결정적으로 미서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네. 자, 이 무렵이 19세기 중후반이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할 때예요. 독립을 할 때니까 또 스페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유럽의 왕조들을 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유럽들끼리 이렇게 왕조들끼리 서로 결혼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한중일의 왕조들이 결혼을 했다는 건 어떤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잖아요. 뭐 잡혀가고 병자호란 때 뭐 공주를 잡혀가고 왕자가 볼모로 잡혀가고 뭐 조선의 국왕을 일본에 데려가서 뭐 일본 여자와 결혼 이건 우리는 어떤 치욕의 역사인데 네. 이게 칠레 학생들이 볼 때는 한중일 사이에는 그런 결혼을 안 했나요? 라고 너무나 해맑게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도 합스부르크 왕조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보르봉 왕조, 프랑스의 보르봉 왕조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식민지 통치 체제도 바뀌고 그러면서 스페인이 불안하니까 이제 중남미 나라들의 그 크리올들 신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후손들이 네. 서자 취급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필리핀과 또 그 당시 이제 쿠바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쿠바의 독립전쟁을 미국이 도와주면서 이제 이게 개입되면서 미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쿠바, 필리핀을 상실합니다. 저게 언제예요? 1898년. 1898년. 네, 그래서 필리핀에 가보시면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리살이라고 있어요. 네. 스페인어 이름이잖아요. 아. 네, 스페인어 이름이고 그 사람이 지은 미 울티모 아디오스라는 시가 있어요. 나의 마지막 안녕. 네. 스페인어로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의 귀족들도 당연히 그 당시에 스페인어를 썼다는 말이죠. 쿠바의 체게바라도 그게 원래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사람이고. 아, 그 스페인 어원이에요? 근데 약간 그 본명은 아니고, 네. 예, 체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체 이 말 되게 많이 써요. 네. 칠레에서는 안 써요. 어떤 감탄사 같이 체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제 칠레에서는 말 끝에 뽀를 붙여요. 씨뽀, 노뽀. 근데 우리도 보면 그렇지 뭐 이렇게 뭔가 말 끝에 붙이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칠레에서는 씨뽀 노뽀 이렇게 뽀를 붙이기도 하고 칠레에서 이게 영어식의 이제 그 스페인어인데 영어처럼 하는 걸 스팽글리시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왜 콩글리시라고 하듯이 저는 칠레 갈 때는 콩글리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팽글리시를 저도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흉을 봤는데. 네. 예, 그래서 까차이라는 말을 써요, 칠레에서. 이 영화의 캐치에서 나온 말이에요. 캐치. 잡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칠레에서는 무슨 말을 하다가 까차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내 말 알겠어? 이럴 때 이렇게 블라블라 말하고 까차이 말을 쓰는데 이제 약간 그런 한국에서도요. 뭔 말인지 알지. 약간 그런 거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알지. 까차이 근데 이제 그걸 정식으로 하자면 멘티엔데스 나 이해해? 내 말 이해해? 이렇다면 까차이를 붙이고 이거는 칠레식의 스페인어고 좀 차이가 네. 있지만 쿠바도 옛날에는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고. 저 쿠바 스페인어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쿠바 스페인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쿠바가 떴잖아요. 뭐 쿠바랑 수교도 맺고 쿠바 스페인어는 저는 알아듣기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액센트가 뭐라고 해야 될까? 칠레 스페인어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이유가 끝에 자음을 좀 먹듯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그라시아스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칠레 사람들이 그라시아라고 들려요. 뒤에를 아예 묵음 처리하듯이. 그러나 묵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이제 그 말만 듣고 흉내낼 때 그라시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칠레 사람들이 발음하는 게 그라시아스하고 먹듯이 발음해서 그렇지 절대 묵음이 아닌데 쿠바는 끝자음을 먹는 게 아니고 뭔가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제가 하여튼 힘들었어요. 좀 익숙지 않아서. 익숙치 않고 중미로 가면. 자, 이제 중남미 갔을 때 어디가 영어가 통하나 네. 조사를 봤더니 신기하게도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통했다고 합니다. 온두라스가 떴고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라고 해요. 저는 미인대회 보는 걸 좋아하는데 2023년도 미스 유니버스가 엘살바도르에서 열렸거든요. 엘살바도르. 세상에 크라운 1위 발표하기 전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아주 유창한 영어로 환영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저쪽은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또 이제 아마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또 엘리트층은 정작 엘리트층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워싱턴에 그 고급 아파트에 베네수엘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요. 정작 정말 중남미에 제가 그 칠레 그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중남미 가시면 산탄데르 은행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약간 브랜치 개념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협력을 하는 시스템인데 신한은행처럼.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칠레 산탄데르 은행에도 이 스페인어권의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연수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알았었는데 정말 중남미권에서 남다긴다 하는 집안 애들이 다 모인 거더라고요. 다 미국 가서 MBA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도 중남미 이렇게 내가 편견이 있어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그래서 산탄데르 은행의 국제부에서 뭐 2년 동안 칠레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선입견으로는 좀 알려지기로는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나라일수록 이제 상류층은 뭐 어마어마하죠. 네, 칠레는 오히려 미국에 그렇게 많이 안 보냅니다. 칠레 내에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도 어떤 도시에서 영어가 잘 통하나 하고 봤더니 그 조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는 재미있는 것은 볼리비아의 라파스, 칠레의 산티아고, 또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가 뽑혔다고 해요. 영어를 잘하는 대로. 네, 영어가 통하는 나라, 잘하는 나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저는 볼리비아의 라파스가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 이 이유는 아르헨티나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해서 또 공교육이 무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유도 있고 또 칠레는 이제 산티아고가 영어를 점점 중요시하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많이 통하지만 그래도 가시면 그렇게 영어가 많이 통하지 않습니다. 볼리비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볼리비아가 칠레 기준으로? 칠레하고 국경을 맞대고 리튬 트라이앵글 그 북쪽 사막에 있죠. 거긴 페루 아니에요? 볼리비아, 칠레가 국경을 맞대고. 그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문제를 볼 거죠. 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야기들.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과 중남미 스페인어 우리가 얘기했고 중남미 여러 나라의 스페인어가 그러나 사투리 취급을 받진 않는다. 이제 스페인 친구들 말이 칠레에 와서 동사 활용이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를 할 때 영어에도 현재 완료가 있고 그냥 단순 과거가 있잖아요. 이제 스페인에서는 현재 완료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칠레 오니까 왜 현재 완료를 안 써?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그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칠레 스페인어가 스페인어 중에서 가장 빨라요. 칠레 스페인어가? 네, 가장 알아듣기 힘들어요. 빨라서? 빠르기도 하고 단어 사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도 칠레 스페인어를 알아들으면 다른 나라 스페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원래 영어도 뉴요커의 영어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빠박 쏟아내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저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말 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속도가 붙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거든요. 어떤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문장 같은 거 좀 빠르게 칠레 속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Ay, por favor, no tome almuerzo hoy día.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Por qué tengo este programa? 어렵네. 좀 빠른 것 같네요. 약간 스페인어는 이제 뭐 축구 해설을 들으면 이제 뭐 엄청나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할리만 얘기 우리가 했고 이제 세르반테스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 인스티투 세르반테스가 있어서 거기서 델레라고 하는 스페인어 자격 시험을 주관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르반테스가 있어서 델레 시험 보는데 제가 칠레에서 느낀 게 이제 델레 시험 보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중일 교환 학생들 거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 있나 궁금하면 델레 시험 보는 날 가서 보면 돼요. 유럽에서 온 애들, 미국에서 온 애들은 델레를 왜 봐야 돼? 델레.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거는 어려워요?
저것도 이제 뭐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시험이니까 다 뭐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중시하는 아시아의 문화. 그래서 항중인 학생들은 저 델레를 꼭 따야 졸업도 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래요.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저 시험을 왜 봐요? 약간 이런 식. 스페인이나 중남미 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교환학생을 가거나 혹은 뭐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하려면 저 델레를 봐야 됩니까? 한국 교환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칠레 가톨릭 대학교의 경우에 대학마다 다르지만 다른 대학은 스페인어를 못해도 교환학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수업이 얼마나 개설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칠레 가톨릭 대학교의 경우에는 스페인어과가 없는 대학에서 올 때에는 그럼 이 학생의 스페인어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런데 토플 시험 점수 높다고 영어를 꼭 잘하라는 법이 없는 것처럼 네네. 이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자격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스페인어 알파벳을 보시면 네. 이제 뭐 아베세 중간에 체라는 게 들어가 있죠. CH가 있고 이제 특이한 게 이 애니에라는 게 있어요. 애니에, 에스파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에스파냐. 애니에 이렇게 또 이제 여권에는 빠질 때가 많고. 요거 발음은 니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니은과 여, 니에, 예를 니에. 붙인 거죠. 니에를 붙인 거죠. 네, 인소세르반스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니뇨. 그렇죠. 우리가 환경 문제 할 때 엘니뇨, 라니냐 다 스페인어잖아요. 맞네요. 니뇨, 니냐가 어떤 boy, girl. 그렇네요. 네, 다 스페인어죠. 할때 N 위에 이렇게 물결 문양 있는 그렇죠. 건 니에 요 발음이라는 네, 그래서 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장의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앞에 느낌표와 물음표를 붙여줘야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의문문인지를 알기가 쉽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붙여야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생략합니다. 오늘도 뒤에 보니까 올라 써있더라고요. 그렇네요. Hello. 예쁘게 네. 또 올라. 네. 안녕하세요. 헬로우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 다운이 중요한 게 억양에 따라서 아블라 에스파뇰 당신은 스페인어를 할 줄 압니다. 아블라 에스파뇰? 스페인어 할 줄 아세요? 억양에 따라서 이게 평서문도 되고 의문문도 되고. 그걸 모르니까 앞뒤로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스페인어 배울 때 동사 활용을 배울 때 1인칭 뭐 아르로 끝난다. 이제 그러면 아블라르가 말하다예요. 그러면 이제 아블라 아블라 사블라 아블라모 사블라 이사블라 이게 이제 6개 인칭을 외우는 건데 이게 정확히 아블로, 아블라스, 아블라 이렇게 앞에 액센트를 붙여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평평하게 이제 아블로, 아블라스, 아블라, 아블라모스, 아블라이사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스페인에서 아블로 하면 요 아블로 에스파뇰 나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가 되지만 아블로 하면 스페인어를 말했다가 돼요. 과거가 돼요. 그래서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와, 어렵다. 액센트가 그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우리 말이 좀 이렇게 이제 칠레 학생들이 한국 뉴스를 제가 가끔 틀어보면 뭐하니? 그러다 이제 실제 말하는 거 들으면 다 싸우냐고. 예,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액센트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많이 웃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꾸 스페인 하듯이 자꾸 이렇게 말에 이렇게 높낮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좀 까불까불해 보일 수도 들떴나?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신나나?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자꾸 저도 모르게 말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높낮이를 잘해야 이게 그거에 따라서 잘 전달되니까. 전달되고 내 의미가 뿌리는.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액센트를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이 억양과 액센트를 잘 지켜주면 잘 알아듣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스페인어 배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뭐 요즘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에 얼마나 많나요? 그래도 현지 가서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듣고 내가 또 해보고 또 경험하고 이래야지 좀 빨리 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아는 것만큼 배운다. 보통 이제 저는 좀 칠레에서도 좀 안타까웠던 경우가 나가면 무조건 외운 거를 배운다라고 이제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나가서 내가 무조건 간다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에서 충실히 기초를 쌓고 맞아요. 뭐 한계가 있더라도 열심히 한 다음에 가면 그게 어느 날 본물 터지듯이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거지 가면 배운다는 좀 맞아요. 유학 간다고 하는데 사실 가서 배울 거야가 아니라 아니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배운 그렇죠. 걸 가서 활용하는 게 여기서 유학이지. 이제 물론 책으로 배운 언어가 현지에 가면 한계가 있죠. 전에 어느 분이 칠레에 오셔서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서 뭐 어느 교수님의 문법책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왜 그렇게 말 안 해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초 지식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요즘 얼마나 기회가 많아요. 뭐 우리에게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언어 프로그램도 많고 자꾸 듣고 이게 뭐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자꾸 듣고 이렇게 쌓은 게 많고 저장을 많이 하고 가시면 그런 저장됐던 것들이 막 더 빨리. 터져 나오겠죠. 연습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저 스페인어 배울 때는 운율의 감정과 모든 분위기와 기분도 많이 담겨 있다. 그렇죠. 네. 요거 네 꿀팁까지 또 주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라시아스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가 됐네요.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올라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가 빠이빠이 이거는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 그럼 아스타 루에고 나중에 봐. 꼭 나중에 안 봐도 돼요.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2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적을 향해서 총 쏘면서 하던 얘기가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비. 뭐지?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안 볼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총을 쏘던. 그게 스페인어. 진짜요? 네, 네. 아스탈라비스타도 스페인어예요.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비. 네, 아스탈로에고 아스탈라비스타. 아, 근데 우리나라 간판에 스페인어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문법적으로 막 틀린 것도 있고 막 이상한 조합도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스페인어가 훨씬 더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스페인어의 역사와 쓰임새와 꿀팁과 그 배경과 특징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네.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코멘트 해 주실 것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또 정보를 네. 드리거나 댓글을 또 대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네.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그리고 칠레 카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racias. Hasta luego.